안녕하세요. 반려동식물 관련 비즈니스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큐어링랩 대표 안신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독보적인 첨단 이끼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을 살리는 기후테크는 물론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까지 해결하는 소셜 벤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작은 생명으로부터 얻은 치유의 기적을 세상과 나누고자 출범한 멘탈케어 소셜 벤처 큐어링랩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척박한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이끼처럼 기술 위에 따뜻한 돌봄의 미학을 더해 외로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초록빛 위로로 세상을 치유하는 큐어링랩의 안신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세상을 큐어링하다, 치유하다라는 이름을 담아서 이제 큐어링 플러스 이 치유하는 공간 플러스 그런 과정들을 다 레베토리, 그러니까 랩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담아가지고 큐어링 랩이라는 회사로 이제 사명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성수동에 있는 뷰티 약국 전체를 플랜테리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화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같은 곳들은 직원들의 이제 그 복지를 위해서 식물을 갖다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살아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지 못하거나 관리를 적게 하다 보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소상공인이나 사무실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실크플라워라고 하는 조화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저희가 주시면 거기에서 10%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후원금들은 이제 연애에 한 4회씩 계절별로 조화를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C, B2B, B2G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 정화가 뛰어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끼는 외부로 노출이 되면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끼가 공기 밖으로 노출이 돼야 실내 공기 질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밖으로 노출이 돼도 유리벽 밖으로 노출이 돼도 이끼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바이오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이끼를 부착해서 이제 밖에다가 설치를 해도 이끼가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정화하고 탄소 저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끼가 죽지 않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하게 들어가게끔 저희가 지금 저희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만 잘 구축이 되면 습도 관리에 대한 시스템만 잘 구축이 되면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줄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식물은 많이 자라거나 그 다음에 끝 부분이 많이 타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끼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 에 있어서 저희의 차별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패널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이즈를 지금 1.5m에 2m짜리 하나 그 다음에 15cm, 20cm 하나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버전과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는 큰 버전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희가 패널을 전부 다 모듈화를 시켜서 이 정도 부분이 이제 조금 망가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떼가지고 교체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그린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패널로 되어 있어서 모두 다 저희가 이제 그 업체가 인력을 보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택배로 요만한 패널만 보내주면 이제 거기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분이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에 은평구였나? 어디에 이제 청년센터에 납품을 한 적은 있는데요. 그때 그 자립준비 청년들과 관련된 공간이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자분이 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생물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뭐 도마뱀이라던가 이런 생물들이 같이 있었어서 이제 계속 돌봐야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유동성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예뻐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자 그 피해 아동센터 거기가 사실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거기는 그 충북 영동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유성구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그 금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이 교육부에 가해자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피해 아동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이렇게 부실된 학교라서 지금 당장 아이들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왜 대안을 주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어디에서도 해결 방안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저희 제품과 그 다음에 테라리움과 그 다음에 도마뱀과 이런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들을 해줬는데 외부에서 이 아이들을 신경 써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저희도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비즈니스와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계기가 됐던 가장 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엠번방 사건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들을 겪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새벽에 딱 받았더니 한 모르는 남성분이 저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성매매 사이트에 제 얼굴과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어 있는 상태로 제 개인정보가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인 장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학교도 자퇴를 해서 집에 계속 머물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돌봄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문화라던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 소셜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은 조금씩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성장과 관련된 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회로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요. 주변 분들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10% 매출의 10%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후원 구독형 시스템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좀 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저희의 소셜 미션에 공감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원동력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사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로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주변에 너무 나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주변에 많은 도움을 청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쯤은 손을 내밀어서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보다 더 저를 포기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가스라이팅, 자기 세뇌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을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저처럼 저의 창업 스토리는 이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미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어링 랩도 아직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안신영이라는 대표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법인과 사람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일단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러한 사랑과 도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사무실에 어디 공간에 가도 저희가 지금 10% for curing이라는 캠페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이 월드비전 또는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뭐 착한 아동을 살리는 가게 뭐 아니면 블루 리본 이런 것처럼 성수동에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의 어디 공간을 가더라도 저희의 배지가 붙어 있는 그러한 저희가 구독 모델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또는 3년 뒤에는 전국에 그런 배지들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큐어링랩은 범죄 피해자의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좋아 구독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